우리의 오늘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변화와 자취가 축적된 결과일 겁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근대문화유산. 이를 따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청주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납니다. 오늘은 청주 속 수학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가보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 100년의 역사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공간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근대문화유산은 지금은 자연마당으로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당산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의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육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니 선생님, 여기에 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 많이 보는 그냥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이라는 건물인데요.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고요. 1923년에 이제 완공된 건물인데 당시 배수관에 이제 단수라든지 유압 조절하는 제수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저 문화재의 특징은 1920년대 우리나라 수도 시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현재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근대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한 건 1921년부터입니다. 과거 청원군 남일면 선도산 계곡에서 청주로 물을 급수하는 여과지와 배수지의 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동부배수지는 1923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이곳이 상수도 시설이었으면 굉장히 다양한 설비들이 원래 이곳에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제수변실뿐만 아니라 뭐 여과지, 배수지 이런 이제 상수도 관련 시설물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배수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 철거가 됐고요. 일부 구조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최대한 그 구조물을 살려가지고 현재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과거엔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던 상수도 시설이 지금은 시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그 격세지감에 놀라는 어르신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동부배수지였던 이곳이 지금은 당산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 공원이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당산공원은 동부배수지였었는데 2009년도에 사용용도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됐어요. 습지에 데크도 놓고 또 저쪽 그 암석원도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조성이 됐습니다. 우암산, 무심천, 도시림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이 당산공원입니다. 제수변실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공원은 이제 시민들이 붐비는 봄날을 기다립니다. 당산공원 기억할게요. 이곳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여기는 숲 해설가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아서부터 영아, 그다음에 학생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숲 체험도 하고 생태 공예도 하고 그 숲 체험에는 밧줄놀이, 생태 공예 등을 여기서 많이 시연을 하고 만들기 놀이도 해서 상당히 재밌어 하시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같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등교하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와 근대문화유산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1936년에 건립된 대성고등학교는 오래된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늘날까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곳, 이 고등학교도 근대문화유산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그 건물이 1936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대성고등학교이지만 당시에는 청주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 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상과 의자, 벽돌을 실어 나르며 이 본관 공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외벽을 둘러싼 붉은색 벽돌이며 건물의 형태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일단 딱 건물 보니까 빨간 벽돌이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빨간 벽돌이 흔치가 않잖아요. 예, 저 벽돌은 직접 그 창립자인 김원공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축조를 한 벽돌이라고 얘기가 전해져서 꽤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주 지역의 어떤 그 산업, 토목 건설의 어떤 양상을 알 수 있는 그 건물입니다.
심지어 옛 본관 외벽에는 6.25 전쟁 당시 맞은 총탄의 흔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곳에서 흘러간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거군요. 이 세상에 본관 이런 건물이 흔적들도. 36년에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해방 전이잖아요. 그 당시 건축 양식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30년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주의적인 그 대칭형 그 건물이 많았는데 이 30년대 들어와서는 이 기능주의적인 그 평면형 그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일자형으로 이게 건축이 돼 있습니다. 이전 이후 어느 시기에도 볼 수 없는 그 학교 건축의 어떤 특징들이 잘 나타나 가지고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수많은 학생이 드나들었을 현관문, 중앙계단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옛 본관은 지금도 비어있거나 낡은 곳 없이 교장실, 교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네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었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근대문화유산은 느끼네요. 과거 유산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우리의 그 생활 속의 그 유산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근대문화유산은 그 미래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존하고 생활 속의 어떤 문화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 가치가 좌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더 느끼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근대 문화유산을 더 보존하고 가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역사문화 공간 속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보니까 진짜 살아 숨쉬는 역사가 무엇인지 새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역사를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또 하나의 역사를 가슴에 품은 채 청주의 근대사를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오늘의 종착지는 바로 충청북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충북도청입니다. 도청이라고요? 충북도청, 이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분들은 한 번쯤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충북도청이 근대문화유산이라고요? 예, 충청북도 본관 건물은 지난 1937년도에 건립되었는데요. 1930년대 청사 건축의 중요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어 지난 2003년 6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의 시장 역시 193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외부에 남아있는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와, 이게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져요. 특히 이 그러니까요. 벽돌,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 지금 보시는 저희 본관 외부 마감 재료는 벽돌은 아니고 타일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 수직으로 골이 있는 스크래치 타일이 사용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1, 2층과 3층의 타일 색깔이 약간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러네요. 당초에는 이제 1, 2층으로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하면서 새로운 타일이 붙으면서 색깔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타일 가운데 쏙 튀어나온 입구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예나 지금이나 도청 본관에서 귀빈과 차가 드나드는 공간 역시 지금 우리가 서 등록문화재로서 있는 이곳 가치가 도청의 있습니다. 현관도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을 포치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중심성을 확보하여 안정감과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축의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은 1955년 전후 복구 사업과 1959년 한 계층을 더 올리는 증축을 거치면서 지금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습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도민을 위해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등록문화재로서 역사도 역사지만 이곳이 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 본관이 가지는 남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건축 재원의 대부분을 도민의 성금으로 충당했다는 점입니다. 건립비 10만 원 중 8만 원을 성금으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쌀을 현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유추해 보면 약 한 8억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성금으로 대단하네요. 이루어진 충청북도 본관이니만큼 그 역사성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부터 청주에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공간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들여다보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아닐까요?
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주 근대문화유산을 따라 특별한 수학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